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이번에 헌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죠. 놀랍게도 헌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내렸던 판결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맞는 것인지 인민재판소가 맞는 것인지 구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때법이 통하지 않고 진실과 그리고 사법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제 뭐 해임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좀 이상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가 내렸던 결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지만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적의 논리를 보였던 게 헌재 아니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절차가 잘못됐지만 무효는 아니래요. 약간 이게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 꼴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이런 식의 논리를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막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기가 막힌 인간이다. 뭐 대법원이 됐거나 대법원은 또 뭐 권순일 같은 인간 앉아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수진, 이탄희 뭐 이런 인간들 지금 설치고 댕기는 거 보십시오. 뭐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이수진이는 뭐 술 마신 것인지 무슨 말 하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판사로 있었고 권순일 같은 인간 뭐 대법원에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번 이 꼴이니까 정말 문재인이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김명수 체제가 끝이 나고 있다 보니까 9월 달이면 이제 임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 놀랍게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의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는 좀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9명 전부 다가 기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죠. 지난 10월 29일이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도 뭐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작년 10월 달에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7월 달이 되고 나서야 결정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그 행안부가 대한민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난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행안부가 마비가 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또 민주당이 져야 될 겁니다. 특히나 기각이 된 마당에 9대 0으로 기각이 된 마당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을 닫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근데 헌재 이런 결정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족들은 여전히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도 159명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 뭐 헌법재판소가 뭐 면죄부를 줬다. 뭐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유를 들어봤었을 때는 솔직히 뭐 합리적이거나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요컨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유가족들은 이 순간에 굴하지 않고 특별법까지 통과를 시켜 참사의 책임 있는 이들을 응징하겠다.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인데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인민재판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법한 사항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사항이 인정이 안 되는데 뭘 도대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형사법으로 뭐 처벌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형사처벌하겠대요. 그게 정확하게 인민법인 거 아니겠습니까? 때법,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다. 뭐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됐거나 법치가 어떻게 됐거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문화혁명 당시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했던 그런 식의 논리인 것이고 6.25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북조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인민재판할 때 근거로 썼던 그런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정말 감정적으로는 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 딱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족들이야 슬픔이 있으니까 자식을 잃은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도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상희라고 하는 사람 건국대학교 교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헌법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건국대학교는
명문대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명문대학교에서 애들한테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좀 맥락을 좀 찾아보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뭔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과거에 또 쓰신 책을 보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상이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부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뭔 놈의 뭐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가지고 뭐 논의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을까요? 본인 문제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답은 간단하죠. 한상희 이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북조선스러운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행보가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헌재가 어떤 식의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결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매뉴얼, 교육 부재 등 총체적인 결과였다.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상인들이 생각해왔던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뭐 주체가 된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안타깝게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장관으로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가 뭐라고 합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상민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판단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다라고 그래도 누가 도대체 그렇게 뭐 159명 가까이나 희생이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던 것 마냥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물었던 거 그게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MBC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무슨 뭐 영상 같은 거 찍으면서 뉴스 같은 거 보도하면서 야, 몇 년 만에 코로나가 이제 뭐 풀리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습니다. 뭐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를 오히려 막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MBC는 태세 전환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예상할 수가 없었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장관으로서 예상을 못했냐? 쥐들은 그럼 왜 예상을 못했는데 공영방송으로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탄핵 사유 중에 중앙사고 수습본부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사후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헌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35건의 상황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팩트인 겁니다. 무슨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상민 장관 행안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모든 컨트롤 타워가 다 부재였다, 다 마비가 됐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댔지만 정확한 팩트를 봤었을 때는 무려 35건이나 보고가 오갔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뭡니까? 헌재 지금 판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번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고는 없어요. 유가족 분들도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가 지금 막 민주당 같은 경우는 10월달이나 11월달에 특별법 만들겠다 그렇게 막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정의당 같은 그쪽이나 그리고 또 뭡니까 용인 같은 인간들 막 들이붙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고. 용인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참사 전문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됐던 것도 애당초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라였나 뭐 조용히 있으라였나 뭐 지나 좀 가만히 있을 것이지. 그래서 유가족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고요. 헌재 판결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슨 놈의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법치 국가인데 헌재가 지금 위법한 게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뭐라고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헌재의 결정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중부정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것이겠죠. 뭐 민주당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고 설쳐되겠지만 제발 좀 유가족분들은 저 인간들에게 그만 놀아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슬픔을 좀 정리하시는 게 그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좀 정치적으로 그만 이용당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